트럼프는 중동 전쟁이 또 한 번의 극심한 긴장 국면에 접어든 바로 그 시점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이란 내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시사하면서 이란 정권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2026년 6월 9일 화요일 이 발언은 큰 충격을 안겼고 이는 테헤란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이 제기될 여지를 열어주었습니다. 모스타바가 이란 본토 안에서 이란을 지휘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푸틴의 러시아에서 보호받고 있는 건가? 이 의혹이 힘을 얻은 이유는 이전 보도들에서 그가 아버지를 죽인 공격에서 부상을 입은 후 러시아 군용기로 모스크바로 이송됐다고 이미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트럼프는 위기의 다른 축에도 압박을 가해 고농축 우라늄의 인도를 요구했고 핵무기 제로를 위한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헤즈볼라가 공격하자 이스라엘은 베이루트에서 대응했고 이란은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혁명 수비대는 보복 확대를 경고했습니다. 내부 시위 재개로 정권의 두려움도 드러났습니다. 트럼프는 모이타바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왜 테헤란은 지도자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을 피할까요? 푸틴이 어떻게 압박의 중심이 됐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모스타바 하메네이에 대해 계산된 어조로 언급하면서 위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란 지도자가 살아있고 상당히 부상당했으며 여전히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란 내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어떤 폐쇄적인 정권이든 이런 의문만으로도 이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강인한 이미지를 의존하는 이란 정권에게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됩니다. 최고 지도자가 약해 보이거나 숨어 있거나 모스크바에 의존하는 모습이 드러나면 저항에 서사는 자국 국민들 앞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가장 민감한 점은 이 의혹이 아무 이유 없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월에 보도된 기사들에 따르면 모스타바는 2월 28일 공격 이후 비밀리에 모스크바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그의 아들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쿠웨이트 신문 알자리다를 인용했으며 그가 러시아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크렘린은 이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모이슈타바, 모스타바의 위치를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지금 테헤란이 통제, 규율, 단결을 강조하려는 시점에 모든 논란이 다시 불붙었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정치적이고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는 모스타바가 러시아에 있다고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의심만 남겨두면 충분했습니다. 이제 이란 정권은 그들의 지도자가 실제로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메시지에 서명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통제된 성명을 통해 등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란 대중에게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수개월간의 전쟁, 경제 위기, 인터넷 차단, 시위가 이어진 후 지도부의 약점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내부적으로 의문이 제기되는 불씨가 됩니다. 모스타바 역시 협상의 카드가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새로운 지도자가 아버지보다 더 이성적이라고 밝혔지만 이성적이라는 점이 미국의 핵심 요구를 바꾸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 정권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만들 수도, 살 수도, 획득할 수도, 다른 나라로부터 받을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협상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테헤란은 핵폭탄을 개발할 의도가 없다고 말하는 것까지는 받아들이지만 트럼프는 허점을 막기 위해 완전한 장치를 합의에 포함시키길 원합니다. 구매의 여지도 없고 이전의 여지도 없고 동맹국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여지도 없습니다. 이런 요구 때문에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협상이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트럼프는 서명하기 전에 모든 단어를 확실히 하고 싶어 합니다. 대화를 막은 세부 사항이 이것입니다. 이란이 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백악관은 간접적인 길도 차단하려 합니다. 쉽게 말해서 트럼프는 공장을 폐쇄해도 정권이 다른 곳에서 완제품을 살 수 있다면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의 꼼수를 무너뜨리는 조항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고농축 우라늄입니다. 트럼프는 이 물질을 핵먼지라고 불렀고 미국이 이 비축분을 제거하거나 파괴하길 원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과정은 조율하에 총격전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트럼프는 군사적 옵션이 다시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테헤란에 대한 메시지는 강경합니다. 핵물질을 정권에 두지 않겠다는 것으로 협상으로 넘기거나 미국의 압박으로 빼앗기겠다는 뜻입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진지를 공격한 후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폭격으로 대응했고 이어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러한 긴장 고조는 진행 중이던 협상을 무너뜨릴 위협이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이에 이스라엘과 이란에게 공격을 멈추고 휴전 협상으로 돌아가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후퇴가 아니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에게 가장 효과적인 압박은 모두가 지역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란 정권이 조건을 받아들일 때까지 포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는 당분간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감한 지점입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북쪽에서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동맹 단체들을 이용해 항상 모든 책임을 지지 않고 압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이러한 대리전이 핵협상, 즉 테헤란과의 핵협상을 망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혁명 수비대는 힘을 과시하려고 대응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스라엘이 이란이나 레바논을 다시 공격할 경우 더 강력한 대응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협은 테헤란으로서는 최악의 시기에 나타났습니다. 정권은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지도자는 부상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의 행방도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봉쇄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 프로그램은 미국의 직접적인 요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위협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선택의 폭은 줄어들었습니다. 유엔도 이 지역의 휴전을 존중하며 적대 행위 중단을 요청하며 상황에 개입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중동에서의 긴장 고조, 특히 레바논, 이란, 이스라엘이 연루된 공격 이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경제적 압박, 시위, 그리고 인터넷 차단은 정권이 자국 국민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가 소통을 제한하고 영상들을 통제하며 지도자의 약점을 숨겨야 할 때 그들은 단지 외부의 적들과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부의 불만이 권력에 맞서는 새로운 물결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러시아에서 모이세스 모지타바에 대한 의혹은 이런 불신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최고 지도자가 러시아의 보호에 의존한다면 이란의 독립적인 이미지가 손상됩니다. 테헤란은 항상 서방에 맞서 당당히 선다는 이미지를 팔아왔습니다. 강압적인 정권에서는 지도력에 대한 의심이 군사적 패배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협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정권은 여전히 출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봉쇄는 부담이 되고 새로운 공격의 위험은 계속되며 핵 프로그램은 압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휴전을 진짜 제약이 있는 합의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테헤란이 서명하고 나중에 우회할 수 있는 멋진 문구 따위는 없습니다. 민감한 우라늄을 정권의 통제하에 두는 일은 없습니다. 폭탄이 구매, 선물 또는 동맹국을 통해 우회 조달되는 방식으로 들어오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입니다. 글로벌 국제주의자이며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시기 바랍니다.